안녕하세요. 탑에듀에서 대리직 공무원 예금 일반을 이번에 함께 하게 된 정현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예금 일반 파트만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정을 걸어갈 건데요. 저는 특히나 예금 일반에 특화된 어떤 강의를 진행하도록 이번에 설계를 했어요. 여기 제목이 굉장히 좀 민망하지만 실무 경영을 겸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당적으로 강의만 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저는 금융회사에서 오랜 동안 금융 업무, 실무를 담당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에 금융회계, 경제 전공 관련해서 제가 고등학교에서도 10년 이상을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이 예금 파트, 금융 파트에 대해서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정말 쉽게 말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탑에듀에서는 탑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는 지금 제가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에서 위촉된 강사로서 전국적으로 금융 전문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실무 경험도 있고 그리고 금융 관련 강의만 집중해서 지금 현재적으로는 19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찝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제가 예금 일반 과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예금 일반은 실무의 꽃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주셨는데, 실무의 꽃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금 상품뿐만 아니라 우체국 창구에서 취급하고 있던 예금 업무, 보험 업무, 우편 업무들 중에서 특히나 예금 업무 쪽이 더욱더 금융, 예금, 주식, 세법 관련해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실무에서 정말로 우리가 쓰이는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제 기준으로는 엄청난 핵심 과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 교과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실무적으로도 살아감에 있어서 실생활에서 유용한 어떤 내용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도 더불어서 더욱더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예금 일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서 바탕으로 했던 내용들을 막상 합격을 하셔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요. 정말 이 예금 일반에서 배웠던 공부했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직접 응용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수험생 시절에 예금 일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했었는데 이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거를 금융 소비자들과 접점해서 만나면서 설명들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이것들을 설명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금 일반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그러한 장점이겠지만 또 난이도가 그래도 비교적 중상으로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계리직 공무원의 다양한 컴퓨터 일반 과목도 있고 보험이나 이런 보험 과목도 있지만 컴퓨터도 많이 어렵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컴퓨터 같은 경우도 실무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도 실무에서 쓰이는 관련 금융 관련 상품 용어라든지 법 용어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위 준칙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상품의 이해 같은 시장 현황 이런 것들까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 위주의 내용이다 보니까 컴퓨터처럼 느끼기식인 체감하시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범위가 많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이거 범위가 많은 것도 저는 사실 많다라고 하기가 애매모호한 게 일단은 크게 파트를 나누었을 때 앞에 했던 내용이 뒤에 다시 구체화가 돼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 새로운 내용을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위가 저는 많다라는 거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무 위주의 내용이다 보니까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이다라는 것. 그리고 휘발성이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단순 암기, 그냥 용어만 딱딱딱딱 외워서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면 사실은 가장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하기 편해요. 하지만 금융 내용이다 보니까요. 전반적인 그리고 법적인 내용도 있고요. 문제도 푸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금 일반 과목은 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강의를 할 때 아마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어떤 교재를 읽기보다는 이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을 문제풀이에서도 연결을 지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적으로 흐름이 있습니다. 절차별로. 순환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좀 단순 용어를 암기한다라기보다는 이해가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단순히 내가 암기만 해서는 휘발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론에 충실하시고 그것을 문제로 응용하시고 다시 이론으로 넘어가셨다가 문제를 응용하시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복과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네. 하지만 이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자부심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금 일반에 대해서는 고득점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다른 교과도 물론 고득점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데 제가 이쪽에 집중돼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합류를 했고 예금에만 특화해서 제가 강의를 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에서 가장 이것들을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예요. 그래도 공무원 교과에서는. 그래서 내가 시험을 합격하면 이 내용을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고득점과 공부에 대해서 비중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금 일반 교과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소주제라고 하죠. 각종 영역들을 사전에 발표해서 공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시험 공고, 그리고 관련 가인원 이런 것들, 시험 접수 일정 이런 것들을 우정사업본부에서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조회하시면 이것들에 대해서 공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양한 분들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스펙을 초월하는, 나이를 초월하는 그러한 수험생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이나 어떤 스펙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로 나의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해서 합격을 해서 실무원이 돼서 내가 어떤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연령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죠? 본인의 어떤 학력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애기 엄마, 아이 엄마도 많이 공부를 하는 과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공무원 수험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30살이 넘어서 그때 회사를 취업하기가 좀 시기가 애매했던 시기에 그때 공무원 공부로서 내 실력으로 입증을 받아서 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구나라는 매력을 느껴서 저도 공무원 수험 생활을 해봤던 그 마음을 정말로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100번 이해해서 저 또한 어떤 공무원의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빨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패턴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저도 강의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강의를 하려고 제가 집중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금 일반 과목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단락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크게 1단원이에요.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는 금융,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이해도, 개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융과 경제 일반적인 상황, 개요, 순환 과정, 그리고 금융회사의 구분, 금융 상품에 대한 분류, 그리고 저축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 상품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깊게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우체국 금융의 현황들, 그리고 2번 파트를 보시면 예금 업무 개론이나 현행적으로 우리가 내부 통제 기준이나 준법 감시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금융회사들을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 그리고 예금 관련 법들, 여기 법에는 상속이나 그리고 금융종합소득과세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번 파트가 내용 대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높을 것 같아요.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 들어가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금 관련 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죠. 우체국 금융 상품과 우체국 금융 서비스들을 나타내는 것들이고요. 부가적으로 전년도보다 더 추가가 됐는 게 전자금융 파트가 더 강화가 됐어요. 좀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단원이 양은 작은데 3번 단원이 양은 작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본론이잖아요. 우체국 금융에서 어떤 상품과 서비스들을 현행적으로 이용하고 제공하고 있는지이기 때문에 3번 단락은 난이도는 쉽습니다. 난이도는 쉽고 양은 작지만 여기 부분은 오답이 없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3번은 부담이 없이 하실 수 있지만 1번, 2번 단락에 있어서는 좀 부담감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이해가 쉽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단원이 나눠져 있고요. 자, 그리고 출제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기출문제 중에서 2023년도 기출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한 업무, 우체국 외국한 업무에 대해서 우체국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서 외국한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중상 정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서 학습 자료를 이미 사전에 공고를 해드리죠.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 충실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강의가 가이드라인에 정말 충실하게끔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유형으로 이제 좀 판국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무슨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했다면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 수능형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도 전에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라고 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했었던 제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턴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수능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못하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낼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하시고 아무래도 내가 여기에서 그러면 특정 용어나 말을 바꾼 거에 있어서 오해가 소지가 생기면 오답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증가되면 내가 아무래도 한 문제당 시간을 안배해야 될 때 좀 더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은 제가 함께 물론 이해가 쉽게 최대한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강조해서 드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정사업본부의 자료에 최대한 충실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충실하고 어떻게든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회독수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파트는 제가 특히나 여러분들 암기하셔서 정리하실 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각각의 교과마다 노트는 따로 구비를 하실 거예요. 물론 요즘에 전자노트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사실 수험생 시절에 손으로 쓰는 노트를 하는 게 더욱 저한테 습득이 되는 게 효과가 더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쓰면서 말하면서 뭐 물론 독서실에서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말을 했죠. 그래서 노트를 따로 교과별로 정리를 해서 단원별로 그 스티커를 다 붙였잖아요. 단락을 구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따로 노트를 구비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방법.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 있어서 첫 번째는 진행을 할 때 기본 이론 단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판이 좀 더 내용이 더 구체화가 됐어요. 전보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방대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뀐 내용 위주로도 제가 좀 강화를 해서 기본 이론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 스텝을 두 번째로는 기본 이론의 바탕을 둔 예상 문제 플러스 핵심 문제를 제가 좀 중요한 부분으로 단락마다 주제별로 다 추출해서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이 주제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러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라고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오답 노트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무리 핵심 특강까지 제가 완벽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핵심 키워드 기준으로 순서대로 제가 다 총정리해서 한 번에 다시 정리해서 수험장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그 탑에듀의 예금 일반의 차이점, 아닌 차이점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정말 저 실무 경력이 그래도 현존하시는
지금 계리지 공무원 강의 하시는 분들 중에선 제가 그래도 실무랑 강의 경력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 금융교과를 계속 가르쳤고 금융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들과 접점에 있으면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현재 트렌드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강의하면서도 조금 더 안내를 드리고 문제풀이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상해보세요라고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례 중심,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선 제가 정말로 실무에서 많이 응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제가 이론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좀 파트를 더 구분을 해서 구체화해 드릴게요. 그리고 강좌 수가 아무래도 너무 많다 보면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떨어지는데 제가 그래도 강좌 수가 적절하게 단기간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다 읽고 갈 수 있도록 강좌 수를 구성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좀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정말 안 지루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꽃길만 걷게 드리겠는데 정말 수험생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올해 단기간에 합격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 차이고 제 역량도 물론이고 제 역량 반, 여러분들의 의지 반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년에 합격해야지 이 생각 버리시고 올해 정말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해서 나는 정말 올해 합격을 하고 말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강의장, 그 수험장 들어가는 그날까지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오시고 함께 힘내셔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 이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